반갑습니다. 12단 이송두입니다. 속명은 이재복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는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법문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참다운 교도로서 이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부족하지만 간절했던 수행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삼교당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길을 공동 유무념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법문에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길은 결국 우리 각자가 본성자리를 회복하여 이론의 진리와 합이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법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성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의 의식을 정성으로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좌선과 가정기원 독경을 하며 맑은 기운으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에는 연불과 좌선을 통해 소란했던 마음을 멈추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차를 타거나 경계가 닥칠 때에는 잠시 마음을 멈추고 1분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의 마음작용을 일기로 점검하며 내가 과연 이론의 진리에 대조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보사님께서 강조하신 감사와 보은은 모든 대상을 모시는 처처불상 사서불공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의 첫 단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사감님, 은타원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기에 오히려 소홀하기 쉬운 인연임을 알기에 저는 이를 유문형 공부로 정하고 사장님, 사감님 허물을 보기보다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려 노력했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부처님께 공을 들이듯 정성을 다하니 가정은 곧 수행의 도량이 되었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저를 가장 번뇌하게 했던 것은 보통급 계문 제4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 것이었습니다. 일기 점검 때마다 저를 늘 주저앉게 했던 이 항목은 참으로 넘기 힘든 고비였습니다. 술은 저의 기호식품 제1호였거든요. 지난 5월 초 대산종법사님 법문 공부를 하던 중 교훈품 34에 대종사 시문을 내리시니 정당한 이유 없이 선을 하지 않는 자와 계문을 범하는 자와 이를 하지 않는 자는 대종사의 정신이 위배될 뿐 아니라 대도정법 해상을 파괴하는 좀이 되고 마군이 되나니 어찌 두렵게 이 밥을 먹고 이 옷을 입고 이 집에서 살리오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이 기호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 주 미국 여행을 계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보은의 길은 나 자신을 맑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술을 끊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유혹도 많았지만 계문을 지키는 기쁨이 술 한 잔의 즐거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문 엄수의 완전한 해결을 보았고 이는 제 수행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공부 덕분에 올 한 해는 큰 마장 없이 평온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본성을 회복하려는 노력,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불공드리는 정성,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인 계문을 지키는 힘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온하자는 본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수행담이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수행의 마음 공부로 성불지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가식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예비교무 민수연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신성학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출제가 교도님들 앞에서 공부담을 발표하게 되어 다소 부끄러우면서도 큰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출가 전부터 상시응용주의사항에 대한 설법을 자주 접했습니다. 제가 시민선방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하였는데 당시 선방의 공부 체계가 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중에 다시 모여서 점검하고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잡혀 있었고, 더하여 여러 도반들이 함께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참여했지만 꾸준히 이어가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전산 상사님께서 종법사로 취임하신 후에 상시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출가 전후의 경험을 통해 원불교에 오고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수학기간 중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기질을 단련하려고 노력해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1조, 온전 생각 취사주의는 하루 종일 대중심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딱 일어나면 유념, 5분만 더 하면서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무념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좌선 나갈 준비할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기, 아침 신고부터 폐식까지 식순 하나하나 일심으로 임하기, 선요가 동작마다 다시 집중하고, 청소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고 오늘 해야 할 구역, 순서 생각해서 일심으로 하기까지가 아침에 챙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1차로 일기장에 유념, 무념을 기재합니다. 그렇게 아침 이후에 저녁까지는 수업, 회의, 그 외 하기로 한 일 등에 일심으로 임하였는가, 경계 상황에서는 온전 생각 취사하였는가, 범계가 있었는가, 또 그 외에 따로 챙기는 종목들을 대조합니다. 예전에는 큼직큼직한 건수만 주로 기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직전에 대화에서 뭐함을 챙겼나? 그리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하기 싫다 등의 생각처럼 세밀한 건수에도 대중심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닌 마음인 줄 알면서도 감정에 끌리거나 내 주변을 앞세우는 등 무념이 훨씬 많지만 빨리 반성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낫다 하면서 다시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고 합니다. 2조, 미리 엄마 준비 공부는 전날,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잡고 여가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주말에는 다음 주를, 월 말에는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상황을 앞두고 내가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겠다 하고 경계를 미리 엄마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준비도 포함되는데요. 전산 상사님께서 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탈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어 틈틈이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3조 경전 법규 연습하기는 예정이 없이 생긴 시간, 이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에 경전이나 교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들어서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정전을 더 외우고 더 실행하는 데 신경을 쓰자 다짐하고 도반과 함께 점검하다 보니 더욱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조목을 관념적으로 해야지 하고 넘어갔던 적이 많았구나 하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노는 시간이 생겼을 때 내 정신,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일 때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4조 의듀엄마는 의두 요목이나 당면 과제, 왜 이런 마음이 났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 취사가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등의 생각을 궁글립니다. 시간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일과 사이사이에 잠깐씩 생각하거나 걸어 다닐 때나 챙기곤 합니다. 5조 조석으로 연불자선하기는 그동안 학교라는 타력에 힘입어 한 것과 더불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표준으로 챙겨왔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 연불을 자율적으로 맡긴 날에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자고 싶은 날에도 이거 좀 더 한다고 안 죽는다 하면서 끝까지 꼭 챙겼습니다. 6조 반성대조는 일마다 경계마다 잘 처리되었는가, 어떻게 했어야 더 좋았을까 되짚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기재하며 종합적으로 그날을 반성합니다. 1조부터 6조까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일이 있을 때는 2조, 1조, 6조로 반복 단련한 것이 일이 잘 되게 하는 것과 기질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담을 작성하다가 내가 어느새 5년간 이 루틴이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내가 출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정 따라 일어나야 할 시간에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하는 데에만 시간을 썼고 생활 속에서 경계를 대할 때면 자연스럽게 내 주견으로 판단하고 마음속에 늘 적이 있고 혹은 속으로 상대를 단념해버리고 습관대로 마음을 방치하거나 꾹 참다가 술이나 마시면서 풀고 남는 시간에는 무료의 영화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들어와서 몸만 깨끗이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믿어지시나요? 이제는 조석으로 되든 안 되든 수양을 하고 진리와 가까워지려 하고 스승님들의 경륜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누구에게든 원만한 취사를 하려 노력하는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영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상시의경 6조 공부가 인간 계조의 묘방이라 하신 말씀에 가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특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상시 훈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구전심수로 세밀히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새로워질 것이고 누구라도 이 법을 만나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곧 나서게 될 현장에서도 교법과 스승님들과 교단과 회상에 온통 맡겨 불과를 이루고 오직 재생의세 하는 데에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공 2단 임대환입니다. 이 단상을 쓰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네,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터가 수행처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부제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마음공부와 인공지능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내용이 인공지능이 독특한 주제가 들어가져 있어서 제가 강연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지역 사회와 기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회사에서는 좀 숨쉴 정도로만 사람을 줍니다. 그래서 일도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이 좀 많습니다. 그렇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줘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어제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늘 강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하셔서 법령이 높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오늘 어떤 강연 주제로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졸려가지고 또 잠들었다가 일어나니까 또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인공지능 비서 중에 챗GPT에 질문을 좀 했습니다. 챗GPT는 주인인 나에게 아부도 잘하고 고민도 잘 상담해주고요. 말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일 강연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삶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를 주제로 좀 찾았고요. 그래서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터가 수행처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부여는 마음공부와 인공지능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너무 도입이 좀 길었으니까요. 본 강연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법문을 하려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제가 마음공부 이야기를 저의 마음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늘상 일상 수행의 생활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이 참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교당에 있을 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일터에 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활하는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자선이나 경전 공부 이런 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화 받고 보고서 쓰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좀 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마음 공부가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전에 보면 수행편 제1장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등 일터를 포함한 일상 경계에서 정해 계를 세우고 감사, 자력, 공익으로 생활을 수행하는 걸 강조합니다. 일생생활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일생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사실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실수와 해프닝이 나중에 후회하고 잠들기 전에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이불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3일 전의 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여수에서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을 저희 여자 팀원 2명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녁 행사 끝나고 저녁 만찬과 경품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보통 그런 행사에 보통 저는 복이 없어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뭐라도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마침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하게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온라인 상품권 3만 원을 주는 행사였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고 저희 최근 이제 연차 보고서 때문에 밤늦게까지 같이 고생하는 막내 팀원을 칭찬을 해주고 선물 받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선물 전달한 건 좋았는데요. 네, 남아있는 다른 여자 팀원이 좀 삐진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니까 아차, 네. 나의 실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풀어주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는데요. 즐기자고 한 즉흥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황희정승과 같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면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가장 마음이 바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책임감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먼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의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바뀌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보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는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꿔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1월에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우리 회사 인사 시스템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승진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료의 희생으로 제가 승진을 했었고, 그로 인해 희생해준 저희 직장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인사공과가 되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와이프에게 또 아직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올해 성과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 빌어서 미안하다는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제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지금 요새 좀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 나서 기계가 말을 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과 같은 로봇가 일상생활에 이제 곧 저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마음공부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써보면서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나거나 제 마음을 그대로 적어주면 인공지능이 그거에 대한 옳다 틀리다라는 그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 그런 마음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추할 수 있는 제 마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마음 관찰 도구로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바로 말을 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컴퓨터 이런 대화창에다가 놓고 글을 적어놓고 글을 적다 보면 마음이 한번 멈추고 그 멈춤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공부를 대신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웹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질문을 하신다면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다만 이제 확률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도구이지만 너무 감정에 몰입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스스로 참조사항이나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부는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건 흔들리는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일터에 출근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수행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돕는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